리몰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주제는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입니다. 52주째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6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매도 비중도 크다고 하는데요. 자, 삼성전자 대표적인 국민 주식이죠. 주가 하락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주가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세 분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오늘 1.8% 하락한 6만 4천 원인데요. 세 분께서는 삼성전자에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염정팀장께서는 세모, 하창원 본부장과 김민수 대표께서는 X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염정팀장님 의견 주시기 쉽지 않으셨죠? 네, 참 어려웠고요. 삼성전자의 의견을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국내 증시의 의견을 준다는 거와 저는 항상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오늘 코스피가 다시 또 2,600선을 깨면서 사실 삼성전자는 또 신저가, 52주 신저가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 결국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또는 이제 글로벌 자금이 국내에 들어올 만한 어떤 요인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부분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주가 삼성전자지만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 꼭 투자할 만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지금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건 국내 증시건 간에 지금은 점차적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게 야금야금 빠져나가는 돈이거든요. 한 번에 이제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정말 야금야금 빠져나가서 계속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돈이 계속 머니무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버텨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또 세모를 들인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이 또 메리트가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지금 가격대면은 다시 또 한번 눈여겨볼 수도 있겠지만 참 지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증시의 방향성이 뭐 사실 오늘 또 이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반등하고 뭐 이런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쉽게 저는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한 인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저가 매수할 만한 매력적인 구간인지, 그렇다면 상승의 어떤 또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할 텐데, 하창원 본부장과 김민수 대표께서는 X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가장 우려로 보고 계시는 포인트는 뭡니까? 저는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다? 네, 일단은 시장 자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수급의 흐름을 보시면 네.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런 이 수급적인 흐름 보시면 거의 좀 유사하게 많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수와 연관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이제 직격탄을 좀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 대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은 뭐 안 좋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제 TSMC를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업황도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는 구조로 있긴 하지만 사실 뭔가 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뭔가 확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지금 터닝 포인트로 될 만한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조금 없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 이제 차트적으로 좀 보게 됐을 때도 5만 한 6천 원에서 6만 원 요 사이 밴드까지 한번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항상 비슷하게 이 삼성전자 주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해당 가격대까지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금 굉장히 저도 삼성전자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지수의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굳이 성급하게 조금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선 좀 물음표가 들려서 일단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상승의 서막님께서 지금 사도
손해는 안 보고 나올 가격이지만 수익을 크게 볼 수 없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다른 시청자분들께서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많은 분들의 어떤 심리가 좀 바뀌었네요. 삼전은 더 떨어지는 칼날이다. 신저가 더 빠질 것 같다. 공매도로 인해서 기관을 또 묻어가겠네 라는 의견 등 주가가 싸다고 먹을 게 많은 건 아니다. 사실 삼성전자 저희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만 투자 심리가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이 또 많아요.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은 반면에 최근에도 지수와 주가가 빠지니까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샀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 없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사는 행태 괜찮은지, 김민수 대표님의 사이다 발언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지금 바닥입니다.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네. 보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많이 스마트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좋았으면은 삼성전자가 지수를 안 빠지는 역할을 해줄 수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지수를 미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한때 2010년도에 초반에서 한 중반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삼성전자의 두 축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과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쪽은 애플과 함께 거의 쌍두마차 역할로 하다가 지금 스마트폰 쪽의 수익성 보게 되면 완전히 뒤바뀌었죠. 애플과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바뀐 상황들이고, 예. 반도체 쪽에서는 한때 아시아의 메모리 반도체 쪽과 함께, 예.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를 키우면서 뭔가 강하게 가겠다. 특히 201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TSMC와 그렇게 격차가 많이 안 났습니다. 그렇죠. 비메모리 쪽은. 예. 근데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서 TSMC가 커졌다는 얘기는 시장의 트렌드에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약간 좀 뭔가 사업 부관이나 아니면 좀 많이 정체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쪽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분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부가. 사업부요? 네, 그래서 오. 독자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큰 삼성전자를 하나를 바라볼 때 내가 스마트폰을 투자할지 반도체를 투자할지 뭐 되게 제각기인 분위기 쪽에서 예. 차라리 분할이 돼서 독자적인 회사가 되게 되면 그 사업부와 함께 좀 더 어떤 이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강한 변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그냥 저 혼자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를 사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뭐 어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나올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즉 저희가 저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동력은 지금 안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상이고요. 혹시나 조만간이나 아니면 어제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NXP라고 하는 차량용 반도체 주가, 네. 그게 한 4%인가 올랐습니다. 네. 어제 반도체주 안 좋은데도 올랐다는 얘기는 어제 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NXP 인수할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M&A 동력도 좀 보여주고 예. 좀 처진 모습들을 뭔가 돌리기 위한, 아마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가지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너무 지겨우니까 그거 외에 뭔가 좀 쇼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이면 삼성전자 얘기가 아무래도 뭐 시장 분들이든 주식 하는 분들이든 늘 가장 중심에 있게 되는데,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다. 대만의 TSMC를 따라가는 것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야말로 큰선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많이들 사셨는데 많이 빠졌다는 인식 이외에 어떤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의 동력을 보고 들어간 것은 아직은 뭐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분 모두 삼성전자 지금 저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52주째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를 흔들고 있는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의 재봉쇄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래서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간밤에 좀 조정이 나왔죠.
자, 중국 상하이의 재봉쇄 공포에 대한 시장 영향. 지수가 저희 2600선도 하락했기 때문에 이 봉쇄 공포에 따른 지수 영향 한번 보시죠. 자, 김민수 대표와 창원 본부장께서는 시장 영향이 있고 염정 팀장께서는 세모의 의견을 주셨는데 염정 팀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봉쇄가 풀리고 며칠 안 돼서 다시 또 이제 재봉쇄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처럼 좀 장기적인 부분으로 될지 아니면 좀 일시적으로 또 빠르게 좀 이제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빠르게 재봉쇄가 다시 시작됐고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일시적으로 한마디로 좀 짧은 기간 안에 좀 끝내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봉쇄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좀 충격의 시장이 받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지난 한 달간처럼 이어질지는 아직은 좀 확인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시장이 여러 가지 뭐 충격도 있고 뭐 상하이 중국의 재봉쇄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좀 껴맞추는 느낌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좀 빠질 때가 또 됐고 사실 좀 시장이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봉쇄 부분은 제가 어떻게 뭐 중국에서 얼마나 더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모를 드렸고요. 좀 영향이 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네. 오늘 밤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에 앞서서 중국에서도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발표를 오늘 합니다. CPI 시장 컨센서스가 한 2%대. 지금 우리가 5%, 중국이 8%인 걸 감안하면 그걸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중국의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죠. 그래서 2%대 물가 상승이구나. 이 원자재 대폭등 시대에 물가가 2%밖에 안 오른다고? 선뜻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중국의 또 이런 물가 지표 발표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실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께서 재봉쇄에 대한 공포, 시장 영향 X를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어떤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지 포인트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국이 이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네. 권력 예. 다툼의 현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명분인 것 같습니다. 명분 싸움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그 기사 중에 하나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네. 헝다 이슈 나오고 부동산이 상당히 힘들어지면서 그 사이에 중국의 경매가 들어간 게 1,000만 건이라고 합니다. 저희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경매 자체가 1,000만 건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 상당히 압박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걸 덮기 위해서 봉쇄를 한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만큼 그 어떤 약간 부진한 경제 상황들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 쪽에서 먼저 나오는 흐름과 함께 게다가 또 제 예상으로는 10월 달까지는 계속 이런 간헐적인 봉쇄와 이어질 풀어주고 것이다. 예, 이런 게 계속 나올 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드는 게 시진핑 사면인 예.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앞두고 나오는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뭐 풀어줬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닐 거고 또 보니까 어젠가에 나왔던 뉴스는 상하이에 그 코로나 환자 수 1명 이거 가지고도 또 한 명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렇죠, 데이터에 그렇죠. 대해서도 예, 공산국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완전히 클린 차이나를 외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낸다라고 하게 되면 네. 10월 달까지 이게 반복될 것 같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계속 시장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영향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나오면 우리 시장은 내성이 생겨서 얘네 또 이러네 이러고 별로 영향을 이미 뭐 내성이 다 생기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반복된다면? 중요한 변화라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보통 보면은 거기서 나온 이제 지표들도 같이 반응을 하겠죠. 근데 이거랑 같이 따라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2%대에 대한 변화가 이번에는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게다가 이제 돼지고기 특히 중국의 실질 물가를 반영하는 돼지고기 가격부터 여러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도 특히 중국의 또 식품 가격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료 가격은 예. 미국은 고점에서 꺾이는데 중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와 관련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곡물 또 신선식품 이쪽은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래도 2%대로 발표된다 그러면 그냥 의문이 갈 수밖에 없죠. 네,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지표에 대한 마사지, 예. 네, 뭐 이런 쪽으로 영향을 갈 수밖에 없겠는데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방향들이 좀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이상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상하이와 베이징의 주요 도시 다시 봉쇄할 수 있다. 우리 시장에 계속해서 출렁임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중국에 있는 테슬라 공장도 뭐 생산이 30% 줄었다고 하죠. 이 봉쇄 때문에 산업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와 이런 또 재봉쇄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 잠시 후 이어지는 결정적 투자에서 보다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토렉스가 모처럼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강남 한복판에서 운전자가 없는 차량 시험 테스트를 했다고 하죠. 아이오닉5 자율주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뉴스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외신도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군요. 15,7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모토렉스뿐만 아니라 인포뱅크, 오비고, 라닉스, DY와 같은 종목군들이 관련 주식으로 꼽히고 있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뭔가 어제 강남에서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했다는 소식이 확실한 시장의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신지 여쭤봤더니 하창원 본부장 X, 염정팀장과 김민수 대표는 O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왜 X를 주신 거예요? 일단 자율주행 섹터에 투자하는 거는 동그라미고요. 모트렉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제 추격해서 매수하시기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X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은 이번에 이제 실증을 한 게 자율주행 레벨 4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선 자율주행 2.5단계 정도, 그러니까 3단계가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이제 시스템 쪽으로 이제 이 운행에 대한 이 조건이 나아가고 이제 운행을 할 때 문제가 생기면 운행자에게 이 책임이 물어지는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4단계부터는 모든 책임이 이제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에 좀 가까워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고가 붙은 이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요. 5단계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운전석까지 필요 없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자율주행 레벨 3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자율주행 레벨 4로 일단은 이 명칭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이벤트는 사실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대한 이런 카메라 모듈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결국에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게 되면은 이게 뭐 로봇이라든지 뭐 UM이라든지 이런 기타 다른 쪽에도 굉장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 되기 시작하면 자동차도 이제 로봇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에부터 상한가를 가고 이제 장 초반 했을 때 빠르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좀 접근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후발로 좀 쫓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X 의견을 드렸고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 칩셋미디어 같은 종목은 사실 그렇게 그 장 초반에 조금 튀겼다가 빠르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매물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서 다른 기타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 엮이는 종목군들 중에서 시세가 좀 덜 분출된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X 의견 드렸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외에 라닉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자율주행 관련 주식으로 분류가 되는 그리고 DY가 5%의 상승, 오비고도 볼까요? 관련 주식 오늘 주가의 상승이 6%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시장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다 오르네요. 근데 이제 오비고나 방금 말씀드렸던 라닉스나 상승 탄력은 좀 둔화. 라닉스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DY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습니다. 이런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 있을지 김민수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이런 종목들은 워낙 재료가 나오면 또 소위
속칭 세력들에게 휘둘리기 좋지 않냐라는 의견도 내주고 계시는데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오늘 뭐 따라가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실생활에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혹시 만약에 앵커님은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쭉 하고 그래서 기사가 도착하면서 딱 왔는데 차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타시겠어요? 안 타시겠어요? 아직은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제가 운전석에 탈 것 같아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사람 없는 자율주행차가 오면 그냥 제가 운전해서 갈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성향이시네요. 예. 차가 왔는데 그 앞서에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자율주행 레벨 4라고 하더라도 예. 운전사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없다고 하게 되면 좀 뭐가 많이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보니까 또 자율주행 택시 또 강남 서초 쪽에 자율주행 버스 이쪽도 시범적으로 운행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생각보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 날 급한데 비행기 놓칠까봐 UAM 만약에 있게 되면은 그거 탈까? 이것도 아직까지는 두렵죠. 그렇죠. 이런 예. 산업의 뭐 태동기에 나오는 그런 부침이죠. 그렇죠. 예전에 카메라 보고도 펑 터지면은 나 숨었다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아, 그런 세대에 살고 계셨습니까? 조금 어렸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산업들의 변화가 왔는데 과연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맞춰갈 수 있느냐라는 예.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근데 그만큼 좀 생각보다 빨리 들어온다라는 쪽에서 이런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자율주행 차가 완벽하게 개발돼서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게 같이 맞춰지기 시작해야 완벽한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제가 알기로는 TPS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쪽이 어느 정도 같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라닉스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제일 그나마 그 중에서 좀 눈길이 가지 않느냐라는 네. 쪽인데 그보다 더 먼저 기술 개발하고 정부와 국제과제에 선정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예. 캠트로닉스라고 있습니다. 예. 화학회사인데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 사업부를 키워내는 쪽인데 화학회사 입장으로 보다 보니까 주가가 약간 좀 걸림돌이 되긴 하겠지만 예. 이쪽에 대해서 성과 나오는 부분들도 계속 챙겨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어떤 교통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도 계속 챙기는 게 맞겠다라고 자율주행은 계속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중요합니다. 예. 네, 어제도 저희가 삼성전기 관련된 쪽에서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뉴스냐라고 예. 봤는데 그렇죠. 예, 삼성전기의 공시를 보니까 맞긴 맞네요. 네, 맞긴 맞는데 해당 뭐 조건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는 쪽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반은 인정한 거거든요. 네. 뭐 이게 4조니 5조니 이건 모르겠고 네. 일단은 관련돼서 또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항들은 지켜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왜 삼성전기의 4.0 버전의 이 카메라 모듈을 원하느냐라는 쪽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만큼 카메라가 앞으로 자율주행이 들어갈 때 역할이 많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카메라 쪽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그 증권사의 어떤 긴 롱 보고서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좀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뤄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종목을 확장해 주셔서 라닉스와 캠트로닉스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확장을 시켜주셨는데 염정 팀장님 어떠세요? 저도 이제 어제 뉴스 보고 자율주행 관련된 뉴스 보고서 이 부분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드린 부분은 자율주행 그렇게 앞서 다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앞으로 뭐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변화될 것이다, 시행될 것이다라는 부분보다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것은 사실 고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로봇 관련 사실 이건 자율주행은 단순히 자율주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뭐 전기차가 나오고 전기차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이다.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더 이어질 수 있는 건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데 커넥티드 카라고 하는 스마트 카라고도 하고 자동차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자동차가 아니고 이동수단으로서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한마디로 일체형
일체형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런 부분은 저도 명확하진 않지만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앞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왜 고전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어떤 한 부분의 신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없다, 특별히 매력도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관련된 것은 사실 자율주행도 지금 연평균 성장률 한 4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에 사실 좀 들어가죠. 지금은 좀 위험한 시기긴 해요. 왜냐하면 종목이 좀 클리어하지 않고 네. 좀 조금은 어떤 테마 성격으로 좀 움직이는 좀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선택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로봇과 함께 저는 한동안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럼 그에 따르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이 저도 가장 좀 유망한 부분이다. 가장 좀 확실한 시장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조금 움직임이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좀 성장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을 가장 매력 있게 보세요?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지금 일단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종목, 뭐 삼성전기와 연계된 옵트론텍도 움직임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MC넥스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예.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은 단순히 뭐 이제 자율주행뿐 아니고요.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저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예. 어떤 쪽으로 지금 주식 투자를 지금 만약에 좀 저가 지금 주식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어떤 부분을 내가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어차피 길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카메라 모듈 살 것인가. 삼성전자 살 것인가 자율주행 관련주를 살 것인가. 당연히 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함께 확장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옵트론텍, MC넥스, 그리고 캠트로닉스까지 한번 같이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죠. 자 다음 이슈는 저희 시멘트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레미콘 원재료죠. 시멘트 수급에 차질이 있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시멘트주들이 좋은데 대표주로 고려시멘트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멘트주들을 쫙 한번 돌려봤더니 고려시멘트만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은 그야말로 내리꽂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파장으로 시멘트 주식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고려시멘트를 필두로 여쭤봤습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은 김민수 대표께서는 X를 주셨고 하창헌 본부장과 염정 팀장께서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합니다. 지금 시점 쪽에선 특히 저희가 시멘트 쪽을 볼 때 중국의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시멘트 쪽이 출하가 생산이 덜 됐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었겠죠. 그게 보니까 4월 달에 한 18.9%, 그리고 또 5월 달에 들어오면서 역시나 두 자리 숫자대로 줄을 거고 이게 적어도 한 상반기 내내는 이런 식으로 출하가 안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기회들은 높겠죠. 네. 하지만 그 반대적인 측면으로 시멘트의 수익성들을 생각해야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화석 연료들 다 급등하고 있죠. 예. 그 중에 하나 석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석탄 가격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쪽에 하나의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연탄도 급등하고 있죠. 예. 이렇게 급등하는데 시멘트를 만들 때 석회석을 유연탄을 떼워서 그만큼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예. 유연탄이라고 하는 특수한 탄을 떼워서 이거를 분해시키는 이거를 시멘트로 만드는데 이렇게 올랐는데 시멘트 가격이 되겠습니까? 이 시멘트의 수익성이 되겠습니까? 이거 아마 의외로 복병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예. 그런 반대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C라고 하는 코스트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격에 전이시키면 되겠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건설 경기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여전히 부동산 쪽에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네. 약간 이제 정체 위축되고 있는 시기 쪽에서 그러면 건설사들이 지금 계약 받아다가 아파트를 짓겠느냐? 원자재들이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다 주저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죠. 네. 그냥 받아놓고 계속 건설 못하고 그렇죠. 그러고 있죠 요즘. 지금 타이밍 재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예. 적극적으로 지금 못 나서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게 호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일단 좀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생각하고 예. 또
Q와 관련된 양적인 부분들도 좀 정체가 돼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들은 지금 화물연대에 대한 파업을 통해서 이것마저도 또 단기적으로는 역영향을 끼치고 있죠. 지금 예. 육로 운송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게 되면 철도 운송으로 한다고 하는데 철도 운송을 해도 진짜 필요한 시멘트까지 가기에는 또 육로 운송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멘트 출하량 10%밖에 일평균 출하량이 1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 이거 악재거든요. 예. 근데 근데 왜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뉴스 보고 예. 왜 이걸 고려 시멘트가 올라갈까? 그냥 중국 시멘트 얘기 가지고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대표적인 더 약간 좀 우량주 쪽, 예, 뭐 예. 아세아 시멘트나 뭐 한일 시멘트 이런 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투기적인 매매가 아닐까라는 그렇군요. 쪽으로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봉쇄돼서 시멘트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 두 분께서는 오해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과 다른 혹시 생각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본부장님. 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유연탄 가격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은 앞으로의 이 그 시멘트 수요가 늘어나느냐 부분인데, 저는 향후 그래도 이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가격 부담, 이 가격 상승에 따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지연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연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어쨌든 정책적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에 대한 이제 공약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확장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엔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울겨 겨자 먹기 수준으로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연탄 가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수요가 확장되는 부분으로 좀 시장에서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시멘트에 대한 이런 공급 우려라든지 부족분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그 부분이 좀 해소된 국면까지 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이런 수요가 확장이 되는 국면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시세의 분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동그라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김민수 대표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건설 경기 워낙 안 좋고 그래서 뭐 지금 수요 따질 때가 아닌데 너무 바닥이니까 오히려 앞으로 늘어날 일만 남았다. 네. 뭐 이런 해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정 팀장님. 네, 저도 사실 시멘트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악재와 호재가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시멘트가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운반이 안 되는 거. 결국은 예. 지금 어려운 부분, 레미콘 공장도 지금 다 지금 휴업을 하고 있다. 더 이상 이제 물량이 없기 때문에 레미콘 업계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결국은 이어져서는 건설업계가 지금 매우 지금 거의 휴업 상태인 공사장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모두 다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시멘트 가격 운반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시멘트 업계에서는 가격 상승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어떻게 물류 대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 쪽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키를 쥐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오를 드렸습니다. 자,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자, 충분히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멘트 주식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최고의 군단 모시고, 네,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LC팀의 염정팀장, 헤르메스스탁의 하창은 본부장,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